좋고 회복의 정선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커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순서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방법이 가위바위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가위바위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한번 내가 졌다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에겐 3세번이라는 제도가 또 있기도 하고 오늘 가위바위보에서 졌다고 크게 뭐 인생에 뭐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가위바위보가 내포하는 그 다른 기회에 대한 가능성? 이런 의미. 이걸로 미뤄봤을 때 그냥 우리 인생도요. 크게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위바위보처럼 오늘 지면 내일 주먹 내고 이기지 뭐.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3세판 하지 뭐.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제가 시작부터 굉장히 설렘인데요. 이분을 이런 모습으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이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자, 먼 길을 돌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가수 김민우 씨. 기억하시죠? 이제는 뭐라고 이분을 수식해드려야 되나.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맨? 김민우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90년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사랑일 뿐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휴식 같은 친구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톱가수로 우뚝 선 가수 김민우. 20년 만에 프로다로 가요계에 복귀하며 청춘 스타의 입지를 다졌다. 화제로 모든 것을 잃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그는 성공한 세일즈맨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가수 김민우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했는데 윤종신이라는 친구, 김정민이죠. 어머, 어떡해. 지하철을 탔는데 그냥 두질 않죠. 무학여고 학생들한테 옷 다 찢어지고 도망가고 진짜. 사랑일 뿐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사랑해 주신 분들을 분들에게도 생각하는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제일 행복했던 거는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별로 별 걱정이 아닌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이런 만남을 예상 못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정선희 씨도 이렇게 뵙고. 네, 팬이에요, 오빠. 아니,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마음이 막 정말 예전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저를 보신 적이. 라디오에서 예전에. 네, 맞아요. 라디오 오래 하셨잖아요. 맞아요, 라디오. 맞아요. 방송국에선 많이 뵀습니다, 제가. 저는 진짜 이렇게 깍깍 소리 지르는 20대, 제 대학 시절의 어떤 모든 로망의 기억을 다 갖고 있는 아이돌이시고요. 같은 세대시군요. 그렇죠. 일단 우리 가수 김민우 씨로 저는 계속해서 forever 기억하고 네. 싶은 팬인데, 김민우 씨를 데뷔케 한 대표곡. 사랑일 뿐이야. 사랑일 뿐이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혹시 잔잔하게 기독교 방송이지만 BGM처럼 이렇게 흘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테니. 노래는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젊은 분들도.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 정도만 해도 지금 30대? 30대. 그죠? 그러니까 기억할 겁니다. 20대들은 살짝 긴가민가. 20대들은 이제 있고. 잘 모르실 거고. 네. 네. 아마 그렇죠. 30대들은 이제 이 노래랑 또 뭐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노래들을 들으시면 노래방에서 또 불렀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제 김민우 씨를 모시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기실에서요 저희가 CD 하나를 또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가수 김민우 씨를 제가 계속 기억하고 싶다고 forever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싱글 앨범을 발표를 하신 거죠? 요번에 나온 게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6년인가가 마지막에 제가 앨범, 그러니까. 후에 앨범이 마지막이고 네. 그래서 요번에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거죠? 기도도 사실은 했어요. 이 음악을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네네. 주어질 때는 앨범을 내도 되는 건지 저도 좀 그랬어요. 오래간만에 또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람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그 우연찮게 저한테는 고객이기도 한데 제가 이상하게 가수나 연예인한테는 차를 판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요? 네, 우연찮게 예전에 제가 명함을 드렸던 식당에서 그것도 네네. 식사하고 계시는 그 최백호 씨라고 네. 백호 형님한테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데 명함을 드렸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여보세요? 민우 씨, 저예요. 딱 그거 얼마예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잠깐 들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어떻게 막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출고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내 노래 뭐 좋아하냐 이렇게 돼서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가 좋습니다. 예술이죠.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바로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에코브릿지라는 친구인데 맞아요, 에코브릿지. 네, 그 친구랑 같이 또 만나서 그 친구가 밤에 새벽에 이렇게 한 일주일 있다가 형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소름 모르겠습니다. 뭐 돋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주에 작업해서 나온 게 이제 푸르다라는 노래. 이 푸르다라는 게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그 라디오 진행할 때 최백호 선생님하고 에코브릿지를 함께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에코브릿지라고 제가. 맞아요. 네, 그러면서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인연이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사랑을 그러니까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정말 갑자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도 해서. 우리는 네. 왜 일상에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뭔가 주세요 하고 드라마를 원하는데 일상에서부터 출발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네. 그냥 아주 원만하게 작업도 그냥 술술술술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정말 20년 만에 새로 앨범을 내시는 느낌, 노래하는 느낌? 재밌었던 게 회사가 강남 그 도산공원인데 네. 거기서 이렇게 가로수길이 가깝잖아요. 네네. 슬슬슬 걸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막 넥타이 다 풀고 그냥 셔츠만 하나 딱 입고 있으면 그 친구랑 저랑 둘이 녹음실에 딱 그 엔지니어 한 명만 3명이서 밤새 이렇게 같이 작업도 하고 너무 들어보고 좋았겠다.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제 세션을 또 딴 사람을 쓰고 막 네. 이런 얘기와 일정들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말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음악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보다는 좀 더 받아들여지는 게 더 마음으로 더 받아들여져요. 확실히 안에 좀 매뉴얼이 쌓이잖아요. 뭐 기쁨에 대한 색깔도 좀 달라지고 뭐 절망이나 슬픔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지고 확실히 예전에 읽었던 책도 지금 보면 네. 달라지니까 사운드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걸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CD로 따끈따끈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앨범만 꾸준히 내면서 활동을 뭐 방송을 막 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소속으로 지금 일을 하는 메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방송을 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뭐 가끔씩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7080 무대라든가 이런 데는 저 지금 나갈 수 100% 있죠. 사심으로 팬의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게 좋아요, 오빠. 네.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왜 다른 어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잠깐 이렇게 셔츠 소매 걷어붙이고 넥타이 풀고 또 일을 즐기는 느낌? 있어 보여요, 오빠. 그런 겁니까? 완전 팬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기대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주셨는데 너무 우린 모든 걸 노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 안에서 즐거울 일만 남았을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자, 저희 또 여러분 힐링 토크가 자부하는 조소연 작가의 개인 사찰 시간입니다. 아주 김민우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팠습니다. 네, 이렇게 무섭도록 파는 작가, 집요한 작가. 네. 김민우 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제가 네. 여기 들어갈래다 못 들어갔어요. 경원전문대학 전자계산학과 졸업 후에 1990년대 가요계에 데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일 뿐이야. 그리고 진짜 많이 불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불려질 노래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휴식 같은 친구.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자, 이런 히트곡으로 정말 스타덤에 오르지만 3개월 활동 후에 군입대를 하게 되죠. 제대 후에 91년 2집 타버린 나무, 92년에 3집 내가 사랑하는데 이후 1997년에 4집 후회라는 앨범을 낸 후 가수 생활을 접습니다. 깔끔하게 접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자동차 딜러로 새로운 인생을 열고 계시는데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출신, 이거 굉장히 또 네. 독특한 이력입니다.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는 공부 좀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공부해서 우리가 거기를 갈 형편은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어린 시절은
굉장히 아버지가 실패를 여러 번 하셔서 좀 힘든 시절을 좀 겪을 때라 네네. 그냥 일반 인문고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제가 들어가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좀 어렵게 고생하셔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뭐 비싸죠 거기가 뭐 등록금이. 그런 것도 있고 네. 왜 뭐 대외 스쿨버스도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죠.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반대했구나 우리 네. 아빠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그 어렸을 때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에요. 저희도 불교 집안이었는데 정말요? 네, 아버님이 네. 심장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네. 뭐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뭐 정말 뭐 무당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집에. 근데도 안 되는. 네. 굉장히 부잣집이었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집 다 팔고 그냥 딱 이쪽 강동구 쪽 둔천 아파트로 그냥 딱 전세로 오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사업도 다 접고 돌아가시기 막 직전이었으니까요. 많이 힘드셨는데 옆집에서 네. 베란다에서 아버님이 막 이렇게 담배를 태우시다가 옆집에서 이렇게 딱 스쿨버스처럼 교회 버스가 딱 내려다 주고 가족들이 내리는데 우리 옆집에 교인이에요. 아,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니시는 분인데 그 분들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보고 야 우리도 저 교회 다닐까? 나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든 걸 버리고 하시는데 진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저는 많이 따라다녔죠. 네. 그 그때 꼬마 때였죠. 뭐 거의 꼬마 때였고 네. 저희 집에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죠. 김성광 목사님의 어머님이고 그분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아버지.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금식기도 많이 따라다니고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기억나는 게 막 방황하고 반항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네. 근데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 따라서 뭐 오살리며 한월산이며 뭐 많이 다니고. 진짜 뜨겁게 믿으셨구나. 다니면 어린 나이에는 정말 배고프잖아요. 막 옆에 된장찌개 누가 이렇게 냄새 딱 나면 떼굴떼굴 굴러요. 3박 4일 동안 물만 마시니까. 금식기도 애를 그렇게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제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가수가 그래서 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했는데 짝이 이제 윤종신이라는 친구. 아시죠? 저희가 아는 그 네. 윤종신 지금 그 친구랑 리얼 예능인으로 거듭난 리얼 예능이 됐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서정적인 모습을 온데간데 찾을 수 없는 그분. 옛날에는 어떤 친구였냐면 옛날에도 약간 지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개구쟁이 같은 게 있었어요? 야, 제 본명이 김상진인데 야 상진아 너 네가 이번에 밴드 결성해가지고 우리 밴드 세 팀 만들어가지고 파고다에서 공연하자. 그래서 와. 뭐 표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 능력이 있었고. 그때부터 했어요. 제작자 약간 기질이 있고. 너무 신기하다. 같이 그러다가 내신 뚝 떨어져가지고 저는 경원 전문대 가고 그 친구도 캠퍼스 가고 막 연대 캠퍼스. 맞아. 윤용신 씨도 외국어고등학교. 둘 다 공부 잘하던 맞아. 캐릭터들이었는데 망가졌죠. 고3 때부터 맨날 막 이거 머리 흔들고 이거 하느라고 아이고, 망가져서. 네.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진짜 그리고 이제 웃긴다.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경원 전문대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한 명을 만나게 되죠. 누구요? 근데 저는 헤비메탈에 완전히 광신도가 된 거예요. 어머 너무 안 어울려. 네, 헤비메탈을 너무 진짜요? 좋아해요. 이거 락커를 기르셨어요? 기르기 시작했죠. 안 돼.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진짜 긴 사람을 봤는데 누구요? 여기는 길어요. 근데 앞에는 또 오해성처럼 까치 머리처럼 딱 돼 있는데 얼굴이 오해성이야. 뭔지 알아. 옛날에 그 맥가이버 같은 머리 긴 거 버전. 근데 살짝 염색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 어머 약간 누구야? 누굴까? 김정민이죠. 어머 어떡해. 가수 김정민을 하나도 안 이상해. 매점에서 만났는데 야 정말 네, 까친 거예요. 까치. 그분이 그분이잖아. 이젠 그분. 그죠. 그분 때문에 또 같이 메탈계로 또 전념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두 번의 눈물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아버님께서는 가수로 좀 활동하는 걸 반대하셨었구나. 왜냐하면 대학원 내고 나서 사회인으로서 좀 하긴. 살아라. 예, 아드님이니까 좀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 다 방황하는 캐릭터로 간 거죠. 근데 친구가 왔는데 여기 막 까친데. 저도 길고. 머리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어머님이랑 막 싸우시다가 어머니 말리고 그러다가 재단 가위로 제 머리 막 자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막 말다툼 하시다가. 이거 완전 근데 아버지의 80년대 눈물을 영화. 제가 그때 자는 척하지만 아버지의 살짝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이슬 맺힌 걸 제가 보았죠. 속이 상한 거예요. 아들이 뭐 비싼 대학 등록금 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막 그치. 헤비메탈 한다고 가죽 자켓에 찢어진 청바지에 막 어떡하면 이러고 좋아. 다니니까
어머. 그렇게 속이 상해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때도 그러면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제 예, 예, 아.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이죠. 질풍노도의 헤비메탈 음악을 하면서 완전히 그쵸, 그쪽으로 그쵸. 가면서 네. 헤비메탈하고는 좀 와닿지 않는 게 있으니까. 다시 새벽기도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럼 가수는 언제 되신 거예요? 가수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되는 건데 새벽기도 나가면서 네. 믿음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사람으로 또 축복을 해주는 건데 어느 날 송창희 PD를 알게 네, 된 거예요. 그분 제가 완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MBC의 그 송창희 PD가 자주 오는 술집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막 볶음밥도 만들고 LP판도 틀고 뭐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아. 근데 저보고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이제. 근데 그분 생신이었던 거예요. 아. 송창희 PD 생일날 네. 노래를 했는데 뭐 제작자들이 쫙 왔잖아요. 너무 사또 생신 같아. 노래를 딱 부르는데 막 이문세도 있고 막 거기 어머, 뭐 그때 김종찬 막 이런 사람들 온 거예요. 막 내로라 하는 가수들. 김한선 막 우와.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저기 서빙하는 친구 너 락한다며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불렀어요. 그걸 딱 부르고 났더니 유연상이 야 너 나랑 하자 이렇게 됐는데 백두산의 저는 유연상 씨. 거절했죠. 네. 왜 거절했어요? 유연상보다는 그 이지연 씨보다는 네. 김한선을 좋아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김한선 쪽 라인으로 갔더니 김광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백희 선생의 그 동생. 사심을 싣고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 그렇게 된 미래인데? 거예요. 김한선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미래를. 네. 아, 남자들이란. 그때 또 김한선 씨하고 이지연 씨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랬죠. 예. 김광수 씨 네. 통해서 88년도에 그 만나게 됐고 노래 준비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왠지 잘 맞았어요. 선택지를 이렇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 1집 앨범은 그렇게 해서 막 마치 이렇게 도원결이 하듯이 예. 내일은 신인 작곡가를 만나게 될 거야. 뭐 그러면 이제 윤상. 그다음에 뭐 야 여기 너 프로듀서는 하강훈이 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고 가사는 박주현이 쓸 거야. 그 세 명이 만든 앨범이죠. 사람들이 이래서 동창회를 하나 봐. 다 아는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 막 지금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알겠어. 그 당시 때 유명했던 뭐 PD 그리고 작곡가 그리고 가수 진짜 대단한 어떤 네. 예, 인맥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죠. 연습도 많이 하고. 오래 준비하셨네요. 네. 3년을 준비해서 네. 나중에는 그 가사 노래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뭐 도화지에 이렇게 써놓고 네. 이걸 연습을 하는데 나중에는 숨 쉬는 부분이 어디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소리를 뭘로 빼고 여기서는 뭐 이마로 빼고 여기는 코로 빼고 목으로 빼고 그 배로 정도로? 빼고 그거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3년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천번 불렀나 보다. 그 법칙을 그대로 해야지 이 노래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도 아주 한두 방에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3년을 칼을 갈았는데. 그래서 90년에 나온 거예요, 앨범이. 90년 1, 2월에 녹음해서 맞아요. 5월에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완전 히트 쳤죠. 나오자마자 이제 계속 네. 인기도 없고 수직이었어요. 거의 인기가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빵 하고 뜨는.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예. 왜냐면 제가 90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노래방 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노래를 부르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뭐 다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기억에 더 뚜렷하죠. 사랑일 뿐이야랑 그 맞아요. 이병열차 이제 그 데뷔곡이고 사랑일 뿐이야가 이제 5주 연속 1위를 하게 돼요. 네, 가요 맞아요. 톱텐이랑 네. 뭐 양쪽에서. 가요 톱10. 네, 5주 연속 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그 5주 연속 하는 마지막에 군대를 가요, 제가. 5주에.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소개하면서 되게 짧게 가셨다. 3개월 활동한 게 다예요. 그렇구나. 5월에 활동 시작해서 8월에 갔으니까 군대를. 진짜 아쉬웠겠다. 그 3년 노래를 준비했는데. 사랑의 뿐야가 이렇게 인기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서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군대 갔다 오면은 다시 복귀될 줄 알고 이제 떠났는데 너무 신기하게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그 이병열차 안에서가 궁금한 거예요. 가요 톱텐이. 그래서 밤에 몰래 교육대에서 이렇게 보다가 걸렸는데 네. 그 당시에 부모님이 나와서 트로피를 대신 받더라고요. 제가 없는데도 또 계속 1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노래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없을 때 또 5주.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을 때 뭐 윤상도 나오고 뭐 하강훈도 나오고 대리수상. 박지현도 나오고 대리수상들 자들이 나오고 부모님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5주를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그 시절의 그 그리운 마음을 좀 담아서 예, 여러분들을 위한 팬 서비스 차원에서 VCR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김민우 씨의 그때 모습 함께 한번 볼까요? 추억 돋는다, 진짜. 옷 보세요. 아, 대박. 어깨 뽕. 네. 그렇죠. 아니, 저 머리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 머리는 아, 너무 웃겨. 야 이건 아유. 눈이 오네요. 네. 와. 이렇게 얼핏 보니까 또 박남정 씨랑 비슷해요. 어머, 완전 애기야. 고등학생, 중학생 같아. 23살 아니에요? 23살. 진짜 추억 돋네요. 아, 어연 자료화면을 다 일일이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맞아, 기억난다. 보셨지만 정말 이 소년 같은 외모로 여심을 자극을 많이 하셨죠. 그 인기가 이 팬레터나 또 이런 이제 팬들의 지나갈 때 반응으로 오죠. 그때는 이제 인터넷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없었죠. 어떠셨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네. 그 사무실에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이 잠실 이쪽이었는데 네. 사무실 가려면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90년에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비가.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네. 모자를 눌러 쓰고 그다음에 막 잠바 차림으로 해서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막 이렇게 되면 안 걸리겠지 하면서 딱 갔는데 한양대학교 역 지나가다 걸렸어요. 무학여고 학생들한테 걸려서 옷 다 찢어지고 도망가고. 진짜. 그때가 이제 가장 인기 많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냥 두질 않죠. 7월 달. 어떻게 본 오빠인데 막 이러면.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군생활 마치고 제대를 하시고 계속해서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근데 가요계도 사실 굉장히 숨가쁘게 바뀌는 이제 분야다 보니까 좀 적응하시는데도 그렇고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하셨을 것도 같아요. 다시 제대 앨범이라고 해서 낸 이제 3집 앨범이 있는데 네네. 그때 뭐 이제 임백천 씨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2명이서 나와가지고 신규 앨범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오. 근데 저가 먼저 노래하고 뭐 근데 별로 앞에 방청객들 별로 반응이 별로 쎄한 거야. 진짜?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젊은 친구들 3명이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난 알아요. 딱 어머, 이러는 어떻게 거예요. 서태지 아이들이랑. 그렇게 딱 만나고 그 앨범이 이제 네 이렇게 뭐 저는 직감했죠. 김민우는 뭐 끝났다. 근데 뭐 김민우만 끝난 줄 알았는데 뭐 변진섭도 끝났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고. 예. 뭐, 네. 그때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 동시대에 앨범 낸 분들은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 1년은 그냥 심신 씨 막 이거 쉬셨죠. 찌르시던 분도 네 그때 끝났고. 그냥 네, 그래서 1년 쉬셨죠, 다. 네 많이 네. 쉬었습니다. 아, 그 앨범 내고 너무 운이 안 좋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앨범은 좀 쉬었어요. 진짜로 쉬고 계속 이제 더 음악을 해야 되니까 녹음실을 이제 만들자. 아. 녹음실을 만들자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렇게 권유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가진 금액이 별로 없으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아. 악기상에서 외상으로도 또 대여를 받고 그래가지고 녹음실을 하나 냈어요. 그걸 이제 해놓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갚기 위해서 밤이면 밤마다 수많은 관이란 관은 다 뛰었습니다. 관. 뭐 그렇죠. 신한국관 뭐 이런 네네, 데도 국일관 있습니다. 뭐 네, 이런 국일관. 네. 막 진짜 저녁에 야간 업소를 출연을 하면서도 행복했죠. 그때는 거의 그런 문화였어요. 그걸 해야지만 우리가 맞아요. 수입이 되는. 네, 방송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열심히 뛰고 정말 수백 킬로지만 다니면서도 좋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그때는 막 삐삐 이렇게 차고 다녀요. 맞아요, 삐삐.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엄마가 네. 빨리빨리 네. 막 집에서 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응.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민우야, 응. 너 지금 살아있니?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엄마 왜? 왜 그래? 네. 야, 너 지금 녹음실에 가면 빨리 가봐. 너 거기 사람 있으면 안 돼, 민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갔더니 막 차들이 막 이상한 차들이 와 있고 경찰차 와 어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 119 차 와 있고. 그래서 내려가 보려고 그랬더니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녹음실에. 지금 내려가시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랑 같이 세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이발소를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평상시에 약간 조울증 환자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건물주랑 관리비 때문에 막 싸움을 하시다가
LPG 가스를 폭발시켜서 자살하신 거예요. 아, 어떡해. 그 폭발로 제 녹음실까지 같이 어머, 세상에. 터져버린 어머, 거죠.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거기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어머, 어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건물이 화재보험이 안 들어있대요. 어머. 보상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불 내신 분도 돌아가셨고 그분한테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3억 원 정도의 빚을 그냥 세상에. 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3억이면? 녹음실 컨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싼 장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 물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계속 업소를 뛰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새로 그렇죠. 돌파구도 없고 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 머리맡에 협탁에 있는 봉투가 있어요. 네. 그거 수면제 그거를 입에다 하얀 걸 다 털어놓고 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세상이 하얘질 거다. 근데 다음날 딱 됐는데 정날 정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머리는 되게 막 진짜 막 머리는 막 혼미하고 막 이런데도 정신이 살아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앞에 이렇게 벤치 같은 데를 나온 거예요. 앞에 아이들이 놀고 있고 나이 30 정도? 네, 그때 제 나이 3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도 나를 놓고 고민을 했죠. 잠깐 앉아서 리뷰가 쫙 되는 거예요.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랑일 뿐야를 처음에 제작했을 때 나의 마음 새벽기도 다니면서 맨날 아침마다 운동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내가 잊고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또 다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일찍 노래를 뭐 준비를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뭔가 내가 일이 생기면 하겠다. 난 받아들여야 되겠다. 지금 내가 절망에 서 있지만 뭔가 난 할 수 있다. 삶을 열려 아주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상태로. 뭐든지 하겠다. 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네. 이제 이런 상태인데 진짜 한 동네 살던 또 후배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형 우리 회사에 사장님이 형 팬이고 형이랑 내가 잘한다 그랬더니 형이랑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간 회사가 이제 그때 제규어 자동차 들어가게 되고 아침에 아버지를 일찍 이제 깨워서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 무슨 부탁이야? 제가 면접을 봐요. 그랬더니 면접? 너는 가수잖아. 가수가 무슨 면접을 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효도도 해야 되고요. 저 성공할게요. 가수 일보다 지금 제가 나가서 매달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효도할게요. 야, 너는 가수인데 네가 어떤 직장을 다니려고 그러는 건데? 저 자동차 영업하겠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자동차 영업을 해? 너는 말도 잘 못하잖아. 너는 그리고 금방 사람들이 그러면 너 수줍어서 막 이런 스타일인데 네가 어떻게 해? 반드시 성공할게요. 아버지 저 이제는 아버지 뭐든지 준비가 됐어요. 무슨 부탁이야? 제가 오늘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 넥타이를 매는 법을 모르니까 넥타이 좀 매주세요. 야 남자가 임마 넥타이도 못 매? 일어나봐. 넥타이 이렇게 매시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해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뒤에가 더 길게 삐져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이거 좀 아버지 이거 좀 봐주실래요?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야 너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라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눈물을 뒤로 한 채 진짜 그 대표님을 만났는데 대표님이 보통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 대표님이 그 이렇게 A4지에다가 딱 써놓은 거예요. 김민우 씨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조항을 써놨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갑과 을로 돼 있고 거기에 보면은 갑은 당연히 회사고 을이 전데 김민우는 제교 우리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1년간의 연수 생활을 하기로 한다. 거기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침 8시 반, 저녁 9시. 그 안에 교육도 받는데 교육은 정상적인 어떤 책상이 없기 때문에 저쪽 사무실 구석에 파티션을 쳐놓겠다.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당신이 옛날에 유명한 연예인이었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인사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지각을 했거나 지각을 했을 때 특히 거짓말을 했을 시에는 퇴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의 모든 교육이 다 끝나고 내가 직접 고객으로 들어와서 당신이 나를 고객의 입장에서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하게 하면 당신을 정식 사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사인하십시오. 이거예요. 급여 없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급여가 네, 없어요. 보험도 안 되고 네. 그걸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선택을 단 1초도 후회도 안 한 게 그 확신이 있었구나. 저를 내려놓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네. 저는 원래 차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데 버스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생활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 먼저 다가가서 명함을 드리고 그분한테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고 그때 이렇게 마인드가 열려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기회로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디오에서 이수경의 파워 FM이란 프로에서 완전 잘 나가는 네, 프로였잖아요. 그때 이렇게 15분 정도 전화 인터뷰 한다 그랬는데 네. 저한테 전화가 오면 내일 아침에 출근해 한번 받아만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제가 출연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15분을 오.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수경 선생님이랑 작가 선생님한테 내가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실 필요 없다 그러더니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희가 영광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제가 가수하다가 영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좀 부탁을 하려는 어떤 개념보다는 지금 제가 영업을 하는데 저는 이 일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진짜 이 영업을 시작했는데 반드시 이 열정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나중에 더 훌륭한 영업인이 돼가지고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신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인사를 드리고 딱 나온 거예요. 네. 팬분들한테도. 사랑일 뿐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사랑해 주신 팬분들을 분들에게도 생각하니까. 네, 맞다.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런 그쵸. 다짐 같은 걸 하고 나온 거예요. 필요했어요. 딱 나왔는데 이수경 선생님이 갑자기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네. 저기요 민우 씨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나와서 저기 명함 있으면 저 좀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드렸더니 주변 지인분들한테 저를 소개해 주시고 네네네. 시간 약속 정확하고 그리고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반듯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다.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수경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다 가능한 보니까 거겠네요.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소개받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재결함 브랜드가 굉장히 뭐 아무나 막 타실 수 있는 차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많이 어려웠던 그런 판매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동차였는데 사람으로 이렇게 막 와줘서 그분들이 다 저희 팬들이 되시고 제 고객들이 돼주시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슬퍼서 뭐 어떻게 저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숙연해져요. 왜냐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놓으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예인으로 그 환호성에 심취해서 살다가 그런 것들을 떼어내는 것이 살점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켜요. 네. 네가 최고라는 그 최고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을 그렇게 최면을 걸어놔야 이 사람이 좋은 컨디션에서 상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마취를 시켜요. 거기서 벗어나오는데 평생이 걸려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런 포지션 자체를 너무 조롱하듯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 이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더 변화의 시기가 네. 왔죠? 네. 예. 그건 어떤 계기로 그렇게 옮겨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브랜드죠. 네. 그 전 브랜드에서 제가 모시던 저한테 멘토 같은 분이 중국으로 가셨어요. 하셔서 네. 이제 회사에서는 그 회사 내가 퇴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셨던 멘토가 없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이 브랜드에서 계속 가려면은 어떤 방향 감각을 좀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다른 회사를 먼저 알아보고 퇴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먼저 퇴사를 하고 그 남는 시간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를 혼자 또 제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또 사회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기는 입사 조건이 어떻게 되고 저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다 기도를 완전히 또 했어요. 바뀌셨네요, 이제.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기도를 막 했는데 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진짜 새벽에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도 보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회사에서. 그 회사의 상무가 전화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의 상무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기 그쪽 브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걸로 아는데 여기 한번 와서 꿈을 좀 펼쳐보고 같이 한번 해보자. 스카웃이다.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 우리 브랜드에 너무 맞는 사람이다. 막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차를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옮기면 그 전에 있던 고객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도 그런 있고 것도 좀. 갑자기 옮기면 그분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저를 보고 샀는데 맞아. 갑자기 또 거기로 가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기존 고객들을 이제 옮겨오는 과정이 좀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2007년 제가 한 3억 원의 아까 빚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006년도 3월에 뭐 다음이라는 데서 김민우가 실시간 계속 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9대 이상을 매달 출고를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직원들이 그때 뭐 대략 한 대에서 1.5대 정도 팔 때, 그게 고가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정말 그렇게 네. 파는 사람이 없었는데 혼자 9대, 10대씩을 계속 판 거예요. 그리고 막 상담도 뭐 밤 11시, 12시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기록은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7대 계약한 거, 하루에. 네. 계약서 10장 들고 가서. 네. 그게 이제 저희 회사 기록이에요, 회사 기록. 네. 7대가 한 번에 계약이. 너무 죄송해요. 저는 연예인이셨으니까 그 인맥이 사실 영업에 도움이 될 줄 알았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도 선후배 라인이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됐고, 진짜 그랬구나. 2007년도부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간 그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갚기 시작해서 많이 갚았죠. 많이 갚고, 어느 시기가 됐는지 몰라요. 2007년도 한 여름쯤 됐는데, 네네. 제가 거래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보자고, 지점장님. 네네. 그래서 차 한잔 하재요. 그래서 그냥 네. 갔더니 왜 차를 마시자 그런지 몰랐는데, 왜 신용카드 안 만드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기 지점장님 저 죄송하지만 저 신용불량자인데요. 그랬더니 신용불량자라고요? 어디 한번 주민등록 뭐 이렇게 뭐 좀 눌러보고 비밀번호 눌러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신데요? 지금 등급도 많이 좋으신데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지 이렇게 않았던 거를 이유를 이분도 이제 몰랐지만 그 카드를 딱 받고 왜 ARS 등록하잖아요. 그 노란색 띄고 네네. 그거 등록하면서 눈물 흘리는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신용 불량자로 10몇 년을 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돼가지고 2007년도에 뭐 빚을 다 인증샷 갚고, 찍지, 인증샷. 네. 그죠? 빚을 다 갚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거 빚 다 갚을 때 다 그 갚고도 카타르시스. 계속 갚고도 뭐 통장에 막 계속 돈이 쌓였어요. 그때는 차를 아멘. 너무너무 잘 팔었던 시절이에요. 아멘, 아멘. 네. 혼자 살 때인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자면서 이제 주일날은 뭐 당연히 그렇고 자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통장의 잔고가 단위수가 바뀌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너무 기적 같은 그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기적을 바라잖아요. 가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항상 그 과정이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앞으로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그리고 예. 최근 들어서도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 정선 씨야말로 정말 잘 아시겠지만 매일 하루 즐겁고 하루 슬픈 날이잖아요. 우리 그죠? 일이.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작년 4월에도 굉장히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늘 위기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극복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기도로 그거밖에 없어요. 했는데 예.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저는 진짜 책을 써도 한두 권이 아니에요. 뭐 정말 놀랍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뻔했을 때도 큰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도 그냥 기도했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너 팀장 돼 그러면서 갑자기 퇴직금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또 아버님 수술하고 그걸로. 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월말에 뭐 갑자기 차들이 막 몰려서 갑자기 막 팔리고 한 대도 안 팔리던 차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고
그렇죠. 매주 그런 것 같습니다. 매주. 맞아요. 저도 기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한 이틀만 기도가 좀 느슨해져도 마음에 스며들어요. 예, 뭐 너무 끔찍한 생각들이 막 스며드는데 기도를 뗀뗀하게 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렇게 기뻐요. 저희 회사에 정말 네. 누님들도 있고 저희 직장 동료들도 있고 그런데 네. 차를 잘 파시는 동료들도 있어요. 근데 저보고 똑같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김민우 부장님의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끝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잘난 체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뭐 잘 될 거야 이번 달에. 안정된 느낌. 나는 뭐 맞아. 오늘 계약 못하면 내일 맞아. 하지 뭐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치. 저한테 막 물어보는데 교회 나오라고 제가 전 마지막에 맞아요. 그럼 아실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 그냥 그걸 흘려들을 수도 있겠지만 심어질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그럼요. 한마디라도 진짜 평화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평화가. 그 어디에 있든 믿음을 평화가. 가지고 제가 제일 행복했던 거는 정말 별 걱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별로 별 걱정이 아니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뭘 이렇게 문제가 많나 싶은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졌던 덕분에 저도 좀 희망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저도 문제가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까. 아, 당연히 네,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필요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소망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다채롭고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좀 우리가 쉐어할까요? 아, 그때 거를 일단 저는 가장 중시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큰 거를 맞아. 하나님한테 드리진 우린 못하고요. 어차피 큰 그림 못 봐. 지금 당장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강의를 많이 다녀요. 뭐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어쩐지 달랐어. 에너지가 좀 많이 빠져요. 강의를 할 때마다. 그리고 저의 건강 하나님이 잘 잡아주실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딸아이 하나 있지만 그 아이를 좀 믿음의 아이로 저도 키우고 싶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 집이 지금 멀어요. 머는데 예담이로 지금 우리 명성교회 다니고 있는데 네. 집이 멀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의정부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을 사서 있었는데 네. 다시 서울로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서 장막을 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걱정을 안 하는 게 진짜 아까 딱 김민호 씨가 느꼈던 그 평화가 네. 요즘 너무너무 달게 와닿기 때문에 예, 그냥 너무 족하다라는 이 감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욕심만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 똑같은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여정을 선택하시든 너무 빛이 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래 푸르다. 네.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를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압니다. 저도 참 비껴가려고 많이 네.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네. 주신 달란트 잊고 그럼요. 계시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도 여러 목소리로 노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양갈래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앞으로 또 재미난 일들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